는 뇌졸중도 좀 있으셨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통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장에서 내보낸 혈액이 우리 몸 전체적으로 다 돌고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는데 심장에서 나갈 때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우리 몸 조직에 다 해주고요. 또 돌아올 때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뇌졸중이나 아니면 당뇨 같은 질환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과로 또는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 이런 것 또는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도 안 되지만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야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는 손발 저림, 손발 찬 거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어머님들 많이 느끼시는 하지 정맥류도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 출혈이 생기는 것도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혈액순환이 장애가 걸렸을 때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갔다가는 정말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그렇죠. 됐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체질의 사람들 어떤 분들일까요? 체질은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 네. 체질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생기는 체질은 없는 취약한 거고요. 체질은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생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은 이 운동 부족인 분이 대단히 많고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과로가 많으신 분들도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오실 수 있고요. 또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 지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고지방식이를 하시는 분들도 혈액순환 장애가 오실 수 있습니다. 또 비만이신 분들도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질이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평소에 생활 습관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촉진을 할 수 있을지 장애를 불러일으킬지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점들도 잘 체크를 하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윤민호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증상 중에 작은 뇌졸중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뇌졸중하고 좀 다른 건가요? 글쎄, 그 시청자분이 표현을 해주신 작은 뇌졸중이라는 게 아마 그 일과성 뇌허혈 발작, 곧 TIA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병원에서 뭐 뇌졸중이 잠깐 왔다가 갔다 이렇게 표현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뇌졸중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조 증상으로 사실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를 한번 경험을 하신 환자분들은 향후에 몇 년 뒤에 뇌졸중 곧 우리 한방용어로 말하면 중풍, 뇌경색, 뇌출혈 이것들을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하셨던 환자분들은 너무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나에게 중풍 전조 증상이 혹시 있는지 이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꼭 받으시고 생활 관리를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세요. 특히 주변에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아시겠지만은 그런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그 후유증 자체가 심각하신 분들도 많고 또 나중에 정말로 문제가 우리가 지금 뭐 100세, 120세까지 사는 그런 시대를 이미 맞이를 해왔는데 지금 요때 나중에 그 뇌졸중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혈관성 치매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윤민호 원장님, 그런데 이러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치료가 동반돼야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전조 증상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풍의 전조 증상들은 우리 한의학적인 고전에도 문헌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사지 마목불인, 나의 손과 발이 뻣뻣하고 감각이 떨어진다. 또 가슴이 아주 답답하다. 또 아니면은 눈이 떨리거나 얼굴이 떨린다. 또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떨어진다. 또는 뭐 뒷목이 좀 뻣뻣한 것 같다.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 한쪽 팔다리가 힘이 떨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증상들이 나에게 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한의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꾸준히 침 치료를 일단은 받으세요.
침이라는 게 이런 머리 쪽에 백회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뇌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혈자리들이라던가 손발에서 혈자리들,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혈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중풍 후유증과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혈자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침 치료를 꾸준히 꼭 받으셔야 되고 또 한약으로도 이러한 머리 쪽 그 혈류를 아주 개선을 해줄 수 있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전신 순환, 혈액 순환을 다 좋게 해줄 수 있는 한약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도 꼭 치료를 받으시고 또 어르신들은 또 혹시 모르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꼭 우황청심환 그런 것 정도는 꼭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으세요. 네, 뭐 이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이러한 증상들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윤미나 원장님, 어떤 한방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침 치료가 상당히 혈액순환 장애에는 아주 효과가 좋죠. 그래서 어르신들, 뭐 한의원들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침, 뜸, 뭐 한약 전부 다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십니다. 그래서 침, 또 약침 중에서도 뭐 봉약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약침들이 혈액순환 장애에 아주 좋고요. 또 우리 한약을 또 절대로 빼놓을 수는 없겠죠. 또 이런 혈액순환 장애에도 허증과 실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허증으로 인해서 기혈이 아주 부족하고 아주 허약해서 오는 혈액순환 장애에는 뭐 보약을 많이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실증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담음에 의한 것인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변증을 해서 그에 맞는 치료약들을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됩니다. 또한 그 왕뜸이라는 게 우리 아랫배 단전, 배꼽 아래 한 5cm 정도 되는 관원열에 꾸준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꾸준히 떠주시면은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특히 하체 쪽으로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지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이 아버님처럼 발이 많이 저리다 하시는 분들은 왕뜸 꾸준히 뜨시는 것도 아주 좋겠죠. 또 부항이라는 게 그냥 한의원에서 부항해주니까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부항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등에 보면은 족태양 방광경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족태양 방광경에는 간신, 비폐신 등 오장육부와 연관되어 있는 혈자리들이 거기에 다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항을 그 치료를 받으시면은 오장육부가 전부 다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사실 있는 게 부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혈액순환 장애에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한방 치료 방법들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증상이건 간에 또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윤우희 원장님, 평상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생활 관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평상시에 우리가 혈액순환을 잘 되게 만들려면 우선은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 또 식습관도 올바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 그리고 운동,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자,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체중에다가 곱하기 0.03을 해서 그 나온 양을 드시면 된다고도 하고요.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좋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셨을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가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몸이 좀 차고 냉하신 분들은 생강이나 아니면 생강을 말리셔서 살짝 볶으셔서 차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몸이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녹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통합암학회에서는 그린티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 중에 녹차가 가장 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또 보고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족한 거는 우리가 항상 늘 폭식이나 야식, 또 이 과식에 늘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지방식이,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또 밀가루를 너무 탄수화물을 과량 섭취했을 경우에는 우리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또 동맥경화가 오시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하지정맥류 같은 정맥에도 이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품을 또는 이런 식생활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무엇을 드셔야 되느냐?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 또 들기름, 참기름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런 식물성 기름 위주로 드셔주시고 그리고 견과류도 좋고요. 과일이나 제철 채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정도 권해드리고요. 근육은 우리 심장, 즉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발달을 해야 몸에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쯤은 들어봤던 생활관리법이지만 간과하면서 좀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를 끝내기는 조금 아쉽겠죠. 우리 윤미나 원장님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또 체조 방법들을 항상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기체조가 떠오르는데 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체조가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3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자분이 아주 호소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길래 거기에 딱 맞는 기체조를 한번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집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앞으로 한 3개월 뒤에 몸이 너무나 좋아졌다. 정말 이 건강한 의사 방송 프로그램에 너무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 전화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버님이 발저린 증상이 아주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저는 일단은 발끝치기를 일단 먼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바닥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누워 계실 때 발 뒤꿈치는 딱 붙이고 앞에만 탁탁탁탁 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요 새끼 발가락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최대로 벌리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살짝만 이렇게 하면서 운동 다 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크게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벌리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은 발바닥에 용천혈 가장 오목한 부위 이쪽 용천혈에서 뭔가 뭉글뭉글하게 좀 탁한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서 발 쪽 시리거나 저리거나 이렇게 느낌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아버님이 또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될 때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몸 그 위장 쪽에 담음이 많이 좀 이렇게 끼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그때 한약도 드시면서 장 운동. 그래도 장 운동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아랫배, 배꼽 아래 한 5cm 정도 단전 부위를 중심으로 요 허리 방향으로 쭉 당겼다가 힘 빼시고 당기고 힘 빼시고 하는 장 운동을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회 정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은 소화도 당연히 좋아지고 아랫배도 따뜻해지고 원기도 생기시고 머리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좋아지실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님이 머리도 아프고 걸을 때마다 어지러워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뇌파 진동이라고 고개를 도리도리 해주시면서 입으로는 후 하고 내쉬면서 그래서 머리, 목 이쪽에 쌓여있던 피로와 열이 입으로 하고 내쉬면서 계속 풀어져 나가실 수 있도록 이런 거 하루에 뭐 잠깐이라도 한 5분씩은 꾸준히 해주시면은 효과 많이 보실 겁니다.